네, 이번 내용은 세 번째 챕터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물리 내용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데, 물리를 보면 바라보는 관점이 거시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이제 미시 세계 이렇게 한번 또 구분해 볼 수 있죠. 근데 거시 세계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입자와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구분해요. 그래서 물질과 파동은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물질의 운동,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운동량이 어떻게 되고 이때 받는 힘이 어떻게 되고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은 F는 ma라고 하는 우리 운동 방정식으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질량을 정확히 알고 입자에 작용하는 총 외력의 합을 계산하면 입자의 가속도를 알 수 있다. 가속도 안다는 건 이후에 속도도 알 수 있고 뭐 속도의 변화도 알 수 있고 뭐 시간에 따라서 위치도 알 수 있다는 거니까 입자의 모든 그 정보를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으로 물질의 그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 이 파동은 여기 보면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요거 형태, 요 형태로 설명하죠. 그리고 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가 그 변이가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k는 파장, 오메가는 진동수, a는 진폭을 나타내니까 어떤 파동의 진폭과 파장과 진동수를 알게 되면 이 함수에 대입하게 되고, 그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변이라는 건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위치와 시간에만 정확하게 정의되면 정확한 변이를 알 수 있다. 그 말은 요 안에 이거 자체를 안다는 건 그 파동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파동은 파동 방정식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동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시 세계를 배웠어요. 근데 미시 세계를 배우는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적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또 회절이나 간섭과 같은 파동 성질을 띈다는 것, 즉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거시 세계와 같이 이렇게 딱 양분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양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시 세계에 입자와 파동의 이런 이중성을 띠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방정식은 뭐가 있냐? 그걸 우리는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번 내용에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물질파의 파동 방정식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가 먼저 배울 건 1차원 상입니다. X축상에서 움직이는 질량이 m인 입자가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가 U라고 정의되어 있는 개에 만약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슈레딩거 방정식은 요렇게 됩니다. 반드시 암기합니다.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 곱하기 d제곱 psi 그 다음에 dx 제곱 더하기 u psi는 이 psi.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이 교재 수준 넘어서긴 하지만 첫 번째 이 항은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파동 함수의 곱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운동 에너지와 psi의 곱, 이런 이 형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그 계열 포텐셜 에너지와 또 파동 함수가 곱해져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항은 이 계열 전체 에너지와 또 파동 함수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 이 슈레딩거 방정식 자체의 형태가 바로 에너지 보존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자의 그 운동 에너지 더하기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 근데 정확하게는 입자의 포텐셜이 아니라 계의 포텐셜이 맞죠. 계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 전체, 그 계의 전체 에너지와 같다라는 것. 그러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암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양자역학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문제에서 포텐셜 에너지 U를 줍니다. 무한 우물 같은 경우는 뭐 각 경계에서 그 벽 외부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되고 내부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이런 식으로 파동 함수를 이해합니다. 이 에너지 함수를 준 거죠. 그러니까 무한 우물 같은 경우는 U는 0, X과 0과 L 사이, 그리고 무한대 X는 0보다 작고 그리고 X는 L보다 클 때, 이때는 또는이죠. 또는 이렇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준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를. 그리고 나중에 또 뒤에 보면 뭐 포텐셜 에너지가 뭐 마이너스
R 제곱분의 K 또는 포텐셜 에너지가 뭐 K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주어집니다. 그러면 주어지게 되면 그 파동 함수 그 에너지 함수를 포텐셜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풉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그 만족하는 파동 함수를 계산할 구할 수 있죠. 그 허용하는 파동 함수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경계 조건을 대입해 줘야 돼요. 그 경계 조건 대입하면 완벽한 형태의 파동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파동 함수를 얻게 되면 제곱해서 확률 밀도 얻을 수 있고 또는 그 파동 함수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파동 함수가 가져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 규격화가 가능해야 돼요. 즉 규격화 조건에 이 1이 만족해야 됩니다. 어떤 파동 함수를 난 구했는데 만약 규격화를 했더니 그 값이 1보다 커. 그 말은 내가 구한 파동 함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맞죠? 그다음 두 번째, 파동 함수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무한대 극한을 취할 때는 0으로 수렴해야 돼요. 만약 0으로 수렴하지 않고 뭐 어떤 값으로 뭐 발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한한 값을 갖는다라고 해버리면 규격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x가 0일 때는 유한한 값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x가 0이라는 건 양극단의 극한 값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점, 그 좌우 대칭했을 때 그 가운데 지점에서는 유한한 값을 가져야 돼. 만약에 x가 0일 때 또 극한 값을 갖게 되면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 또 규격화는 또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동 함수는 x에 대해서 연속 함수가 돼야 되고 하나의 값만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연속적이지 않거나 하나의 값이 아니라 두 개의 값을 갖게 되면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는 파동 함수를 제곱해야 되는데 제곱했을 때 그 확률이 같은 지점에서 확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자체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파동 함수는 연속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d파이 dx 그러니까 미분한 거죠. 미분한 이것도 그 연속 함수가 돼야 되고 하나의 값만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미분한 게 또 그 여기 보면 운동 에너지는 두 번 미분해야 되잖아요. 두 번 미분한 게 바로 운동 에너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미분한 게 연속적이지 않거나 또 1대1 대응이 아니게 되면 운동 에너지 자체, 즉 한 번 더 미분한 2차 미분 자체 운동 에너지가 특정 에너지를 갖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에너지를 동시에 갖게 돼.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하는 것도 연속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알고 있다라는 요 상태에서 아까 무한 우물 상태를 다시 한번 봐보죠. 이전 영상에서는 무한 우물일 때 파동함수의 그 형태가 갑자기 a sin 그 kx 또는 문제 주어지기를 a sin l분의 n 파이 x 이 형태를 갖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약간 뜬금없었잖아. 근데 요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 슈레딩거 방정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 여기서는 d죠. d 제곱 푸사이 그 다음에 dx 제곱 더하기 u 푸사이는 2 푸사이가 된다. 근데 여기서 u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u는 0이야. 바로 x가 0과 l 사이에서는. 그리고 x가 0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클 때는 또 x 무한대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먼저 x가 0과 l 사이의 값을 계산한다고 하면 u는 0이니까 이 항을 0으로 날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식이 되게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하바 제곱분의 2m을 곱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가로 네모친 하바 제곱분의 오차죠. 하바 제곱분의 2m은 양수가 됩니다. 이걸 k 제곱으로 잠깐 쓰는 거예요. 그 말은 k는 하바분의 루트 2m가 됩니다. 이 0보다 크죠. 그러면 이걸 보면 딱 그 형태가 2차 미분 방정식인데 본래 함수가 있고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본래 형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음수값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러한 형태를 만족하는 함수는 바로 삼각함수의 사인과 코사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모두 만족하니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일반 해는 바로 a sin kx와 b 코사인 kx의 이런 선형 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 b는 상수가 되죠. 그리고 k는 여기 요 값이 돼. 왜냐면 요 앞에 있는 이거 한 번씩 미분해 보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인데 코사인 미분 한 번 더 사인 되면서 k 값이 나오잖아. 근데 k가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오면서 k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부호는 음수가 되고. 요거 믿음이 안 가면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면 이 미분 방정식을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풀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경계 조건을 넣어줘야 돼. 경계 조건은 바로 x가 0일 때 파동함수가 0이 돼야 되거든. 왜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l보다 클 때 확률이 0, 파동함수의 제곱이 0이 돼야 되니까 그 말은 파동함수도 0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파동함수는 연속함수니까 x가 0일 때도 0, x가 l일 때도 0 되는 경계 조건이 존재합니다. x가 0 넣으면 뭐가 되냐면 사인은 0 되지만 b 코사인 kx에서 b가 남게 돼요. 근데 0이 돼야 되니까 바로 b가 0 돼야 되는 거죠. 즉 코사인 함수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코사인 함수는 그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될 텐데 이렇게 바로 불연속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될 수 없다. 그럼 남는 건 a sin kx만 남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경계 조건이 또 있냐면 l일 때 또 0 돼 줘야 돼요. 그 말은 그 사이 x가 l일 때는 a sin kl이 되는데 이게 0 돼야 되니까 kl이 n파이가 돼 줘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아까 이 k 값은 잠깐 치환한 거고 k는 아까 하바분의 이 루트 2me 곱하기 요 l은 n파이가 돼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요 에너지 E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E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 양변에 L분의 하바를 곱한 다음에 소거되고 다시 그 제곱을 씌워준 다음에 2m을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이렇게 무한 우물에 갇혀있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이 에너지가 8ml 제곱분의 하 제곱 곱하기 n 제곱. 아까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것과 당연히 똑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원래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푸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대입하는 거죠. 아까 남아있는 게 sin kx, a sin kx 했는데 이 k에다가 대입하고 이 e에다가 계산했던 이걸 대입해서 정리합니다. 대입하면 sin l 분의 n 파이 x가 나와요. 그리고 앞에 a가 곱해지죠. 근데 이 a는 어떻게 풀겠어요? 바로 규격화 조건을 통해서 풀면 완전한 형태가 무한 우물에서의 파동함수는 루트 l분의 2 곱하기 sin l분의 n 파이 x 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